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림, 들었던 음악, 그리고 또 영화, 그리고 어떤 무용 중에서 내가 참 진짜 마음이 한번 찡했다, 내 마음이 참 움직였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문화 외교 중에서도 어떤 것이냐면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공감형 문화 외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부드러운 힘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라는 과제를 제가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제를 접할 때 저는 이것과 똑같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과연 예술은 어떨 때 내 마음을 움직일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까라는 질문하고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움직였던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뭘 좋아할까 생각했더니요. 첫 번째는 굉장히 멋스러운 거를 되게 좋아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때 참 좋다, 행복하다, 내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혼자 행복할 때보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있어서 행복할 때 참 좋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저를 움직였던 예술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어떨 때 굉장히 제가 멋있게 느껴졌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멋있는 것은 세상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특히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 활동할 때, 혹은 그 전에 외국 사람을 만났을 때, 또 혹은 미국에서 근무를 했을 때 우리나라 미술을 가지고 뭔가 얘기하고 싶었을 때 또 항상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신라의 금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금제 이제 허리에 두르는 벨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 무엇을 느꼈냐면 당연히 그냥 멋스럽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한 나라의 문화의 정수, 그러니까 조금 더 외교에서 쓰는 용어를 바꿔서 말하자면 국가의 브랜드와 같은 아주 장엄한 권위가 있는 그런 멋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것이 굉장히 멋스럽게 느껴질까? 이게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멋있다고 얘기를 할까라고 느꼈는데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이 금관은 중국이나 일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형식이 무엇이 멋졌고 그다음에 내용이 무엇이 멋졌을까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형식에서 뭐가 멋있었냐면, 한 사람이 금관을 쓰고 세상과 어떤 대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으로 해석해낸 이 모양이 굉장히 아주 간단하지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이제 느낀 점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면은 뭐냐면, 이렇게 금 모양의 왕관이 있는데 여기마다 초록색 옥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왜 하얀색 옥도 있고 투명한 옥도 있는데 왜 초록 색깔 옥이었을까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스스로 이제 질문을 해보면 아마 이 초록 색깔 옥은 하나의 새싹이 나무에서 나듯이 어떤 생명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신라라는 한 나라가 나라를 상징하는데 어떤 나무라든가 어떤 생명이라든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문화가 바로 우리의 문화구나. 굉장히 멋지다라고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같은 이제 이런 어떤 권위를 보여주는 커다란 국가의 힘을 보여주는 것 중에서 이런 금관이나 벨트뿐만 아니라 또 귀걸이 장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시에는 귀걸이도 커다란 나무가 있었으면 그 나뭇잎을 여기 왕관에도 달아놨지만 사람의 몸에도 이어지는 어떤 귀걸이까지 연결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토탈 디자인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신라시대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1600년 전에도 이러한 감성이 있었다는 것, 이러한 멋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다. 나는 이런 자랑스러움을 느꼈을 때 참 조금 마음이 좀 뿌듯하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느끼는 멋은 내가 나를 스스로 멋스럽게 꾸미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나라가 1500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굉장히 멋스러움이 멋있다, 나를 움직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신라는
금관이 여성용하고 남성용이 같았습니다. 디자인이. 그렇다고 한다면 백제 지금 보시는 거는 문용왕릉 디자인인데요. 이건 조금 더 섬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멋스럽냐면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을 때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배려냐 하면은 그 왕에게는 어떤 불꽃과 같은 디자인을, 그 다음에 왕비에게는 어떤 새가 어떤 알을 품는 것과 같은 디자인을, 굉장히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상대방에게 맞춤형으로 맞춰서 배려해서 나오는 디자인까지 갈 수 있었구나. 한국의 문화가 굉장히 멋있다라고 느껴졌던 순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 더 제가 또 되게 멋있다, 좋다 참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고려청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고려청자가 되게 멋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멋있냐고 얘기하냐면 그 초록 색깔 빛 때문에 멋있다라고들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하늘의 빛과 같았다. 중국의 초록색이 굉장히 무거웠다면 우리나라의 초록색은 그닥 그렇게 무겁지 않다.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다. 그러한 멋이다라고 이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가지를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고려청자의 멋은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고려청자는 똑같은 디자인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외 모양이 있기도 한다면 거북이의 그 물고기 모양이 붙은 것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모양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이전에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에서 내용을 가져옵니다. 참외 모양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식물 모양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가까우면서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것이 되게 좋아하는 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잘 알려져 있는 국보 향로인데요. 이 향로는 아마 그 굉장히 멋있다고 하는 건 투각의 기법, 그 다음에 나뭇잎을 붙이는 이런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제 마음을 참 너무 귀엽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향로를 받치고 있는 세 마리의 토끼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그 밑에 토끼가 이렇게 향로를 귀엽게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는 이러한 어떤 귀여운 배려, 이런 것이 아마 우리나라의 되게 좋은 멋스러움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오늘의 강연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멋스러움이라는 것이 반드시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도자기는 유희정이라는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이고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는 고려 청자 병처럼 그런 병보다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페트병에 물을 마시는데, 그런 페트병을 고려 청자와 연결해서 현대, 과거의 고려 청자를 현대와 연결하는 이런 어떤 젊은 시도들에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어떤 멋스러움들, 배려들, 상대방에 대한 배려들, 아주 다양함들, 디테일들은 역시 요즘 현대까지도 굉장히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땐 내 마음이 진짜 멋있고 진짜 괜찮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은 굉장히 멋스러움은 어쩔 때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조금 내가 굉장히 권위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왕의 왕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려 청자의 굉장히 귀족적인 측면이라든가, 어떤 힘이 있는 곳에서 나의 마음이 글로 가는 것만은 아닐까라고 사실 자문해 볼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 브랜드,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화가 멋있지 않아? 라고 상대방이 말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들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조금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는 조금 더 한 국가가 굉장히 멋있는 국가의 한 문화의 브랜드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걸 한 번 더 넘어가 보자. 더 큰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우리말이 좋은 게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랑이라는, 누군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두 사람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내가 나에게 뭔가 돌아오지 않는데도 나를 무한히 사랑해주는 그 어떤 존재에 대한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무한한 사랑을 느끼는 것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특별한 종교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나라 국보 방가사유상입니다. 근데 이 국보 방가사유상은 아마 우리나라 그를 나타내는 문화 중에서 제일 많이 전 세계를 사람들에게 소개가 됐던 문화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문화재가 보여질 때마다 사람들 깊은 마음속에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것을 전해줍니다.
마음 한 구석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찡 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걸 보면 그렇게 느껴질까?라고 이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뭘까? 그래서 이게 잔잔한 미소, 그다음에 한쪽에 살포시 올린 손, 앉아 있는 가부좌 자세. 그것은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자세일 텐데, 쉬운 표정일 텐데, 무엇이 이 불상을 봤을 때 내 마음이 한 찡하게 했을까? 이런 것을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찾아봤어요. 무엇일까? 그랬더니 이 불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통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마음, 어떤 구원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이런 것보다는 수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더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의미에서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의 경계를 넘어선 큰 사랑을 보여줬을 때 되게 사람들의 마음이 깊이 찡하구나, 마음이 조금 더 움직이는구나. 그랬을 땐 이게 한국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사랑.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만약 외교 현장에서 쓰는 단어로 바꾼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인류애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애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전체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 이것이 진짜 사람 마음을 또 크게 움직인다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인류의 사랑은 그 금동 방가사유상 같은 모습, 아주 이거는 상이 크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불상, 하나의 염원을 담는 불상으로도 나타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가를 넘어선 사람들을 향한 이런 구원의 마음들, 이런 인류애들이 내가 굉장히 아주 되게 큰 힘에 끌렸을 때보다 더 깊은 어떤 제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제 마음을 이렇게 동요시킨 이런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표정을 보시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좀 찡한 걸 또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젊으신 지금 30대 작가,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냐면 사진 작가입니다. 사진 작가. 그래서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사진 작품 아닌 것 같다. 이거 옛날 사경인 책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책이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작가에게는 어머니가 아들 둘이 있대요. 자기가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가 근데 형이 조금 아프시대요. 그래서 형이 조금 아픈데 늘 자기가 바라봤던 엄마의 모습은 아침에 일어나면 형이 얼른 낫기 위해서 불경을 늘 필사하는 그 뒷모습이 자기에게는 가장 자기 마음에 깊게 남아있는 깊은 사랑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필사한 사경을 놓고 그 어머니가 남몰래 흘렸을 눈물을 상상하고 그 종이에 떨어뜨려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린 것을 사진 노출을 오래 해놓고 사진 작품으로 완성시킨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 인류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시간,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아침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계속 흘릴 수 있는 어떤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랑이 아닐까. 그런 사랑일 때 사람의 마음은 계속 움직인다. 그럴 때 사람의 감동은 계속된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제가 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사람의 그냥 본능과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도 대상이 필요하듯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혼자서만은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술 역시 마찬가지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그 무엇은 내 마음을 움직였을 때,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을 때 진정으로 강한 힘을 가진다. 라고 느끼게 됐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요. 누군가 저에게 어떤 그림을 제일 좋아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주저없이 대답하는 그림입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 우리나라 1447년 조선의 15세기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전에 가졌던 인류의 구원, 더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한 이상 을 일단은 제시를 해요. 안평대군이.
그리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진짜 도원에 가는 꿈을 꿨다. 너무나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곳에 가는 꿈을 꿨다. 그런데 그때 나랑 두 친구가 함께 나와 갔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내가 도착했을 때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세계가 아니었다.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 이게 왜일까? 나와 같이 이상세계를 만들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저는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평대구는 목류 도원도라는 걸 꿈이라는 메타포를 이용하면서도 어떤 정답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곳은 과연 어디인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와 함께 같이 갈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우리나라 15세기를 대표하는 이렇게 멋진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 그 전에 가졌던 국가의 힘의 멋, 그 다음에 인류애라는 이런 것들을 사람과의 관계로 한 번 더 이 작은 그림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21명의 이제 제발들, 그 답이 남아있는데요. 당시에 집현전 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갈 곳, 내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절반 정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안평대군 네가 아주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는 게 너의 행복일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한 절반 정도는 그래도 좀 조선이 잘 되려면 첫 번째, 당시에 이제 문종이죠. 문종이 잘 왕위를 계승하고 어떤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안평대군의 그림에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담대한 질문을 우리나라가 15세기에 이미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정말 멋지다라고 제 마음을 굉장히 뭉클하게 움직였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뭉클하게 움직이는 순간들에 저희가 또 하나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시나요? 네이버 검색을 하시면 미술 작품 중에서 제일 많이 검색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작품이 1위부터 10위까지를 뽑았다고 합니다. 근데 1등부터 8등까지가 인상주의 그림이 되게 많대요. 고호, 고갱. 그래서 인상주의하고 끝에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서는 2명의 이름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김홍도와 신윤복.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농사를 지을 때, 대장간을 할 때, 또 모여서 씨름을 할 때, 음악을 즐길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디어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19세기가 되면 커다란 10폭짜리 병풍이 그려지는데요.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 그림 한 폭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서커스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책방, 또 각종 가게들이 있는 그림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다음에 칼춤을 어떤 퍼포먼스를 보는 그림들도 있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그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이 19세기에서 끝났는가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람 간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 혼자 누리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그랬을 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사람들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백남준, 이게 이제 1988년 올림픽을 그때 기념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10월 3일, 그래서 1003, 1000세대의 모니터를 가지고 다다익선, 더 많을수록 더 많이 함께할수록 좋다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은 백남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UN 대표부입니다. UN 대표부에서 2002년 강익중이라는 작가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을 이렇게 엽서에서 그려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우리의 어떤 사랑 한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린아이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데 어떤 희망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술이 진짜 작을 때 너무 예쁠 때 감동하는 것 플러스
이렇게 커다란 어떤 전 세계를 움직였을 때 전 세계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냈을 때 굉장히 큰 힘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긴 한데요. 근데 결국 이 작품은 서도의 작품입니다. 인과 결과라는 작품인데요. 원인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원인들은 결국 자기에 대해 나 한 사람의 결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 개인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나로 돌아오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작품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품을 보여드리면서 오늘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권위 있는 멋스러움이 되게 멋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넘어선 인류애가 굉장히 멋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일 때 굉장히 멋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였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스마트폰을 하고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으면 다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는 게 소중할 만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어떤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연못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 자기의 삶을 한 번씩 돌아보는, 자기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푹 빠져 있는 이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바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기 삶을 바라보는 세계는 스마트폰과 같은 굉장히 자기 몰입적인 SNS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SNS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기 몰입적인 SNS에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관계가 하나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 SNS로 들어와서 자기로 수렴이 됐다면 그것이 다시 더 어떤 네거티브한 방면으로 가지 말고 굉장히 어떤 밝은 캐릭터라든가 조금 더 어떤 현실과 다른 어떤 가상현실과 같은 세계에서도 조금 더 긍정적인 면으로 가면서 다시 제가 처음부터 느꼈던 것으로 사람과의 관계, 인류애라든가 국가 브랜드 이렇게 다시 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예술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가 예술에 대한 거는 기대, 제가 이럴 때 예술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가라고 여러분들께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화 외교가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문화 외교는 소프트 파워, 이렇게 마음을 움직이는 힘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가 브랜드, 국가의 브랜드를 멋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브랜드에 머무르지 않고 인류의 보편적인 공통적인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사람 어떤 구체적 가치의 선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로 체화되는, 그럴 때 진정한 힘을 가진다는 점에서 바로 문화가 예술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작동은 바로 문화 외교가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작동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강연은 이렇게 예술은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계기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